네, 안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쳐있는 학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대학교 ABS에서 안산대학교 인문학 특강 특공대를 준비하였습니다. 특공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공대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특별한 공감 대화요. 아, 특별한 공감 대화. 이미 뜻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대로 특공대 바로 특별한 공감 대화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간호학과 김주희 교수님께서 특공대의 첫 주자로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5년의 경력을 지닌 빅5 중에 최고 삼성서울병원 출신의 임상 전문 간호사, 21년도에 안산대학교에 부임하신 김주희 특공대 교수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요. 좋은 간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사해서 선 후배와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먼저 입사한 선배가 아직 학생인 후배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 병원은 연봉 많이 주나요? 학부 성적은 얼마나 보고?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복지는 좋은지, 근무 환경은 좋은지,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자기 발전 기회가 많은지, 업무량이 많은지, 등등등. 이 많은 질문들 속에서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은 좀 무게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좋은 간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는 똑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잘 못하는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지식이 좀 부족한 간호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간호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까요? 저 역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사들을 눈여겨보면서 저 동료들은 어떤 것들을 갖추었을까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간호사는 정직, 높은 자존감, 그리고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정직입니다. 임상의 상황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환자는 아프고 보호자는 예민하고 술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나는 미숙하고 그 다급하고 어려운 임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감추고 싶은 순간도 분명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나 자신도 지키고 타인인 나의 환자 그리고 나의 동료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다음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자존심이나 자기 연민,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자존감은 나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깊은 고민과 나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 질병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약은 왜 들어가나요? 지금 이 처치는 왜 받아야 되나요? 수많은 질문 속에서 가끔 내가 모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담당 환자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 환자가 나를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모르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면 됩니다. 환자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부해 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의 모름으로 인해서 타인의 평가나 인정이 나빠질까봐 나의 모름을 숨기려 하지 말고 내 모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전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정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높은 자아는 거짓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더 공부를 해서 알아올 것이고, 내가 소통의 기술이 부족하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소통의 기술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임상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 무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주세요. 간호학은 사람을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은 간호를 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은 간호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의 지도 학생들의 대면 면담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정직, 높은 자존감, 그리고 이타심.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니 너희들도 꼭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세 가지 개념이 좀 추상적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호의를 베푸세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의 역량이 된다면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노트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세요. 친구가 모르는 문제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푸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 보세요. 서로 토론하는 걸 즐겨보고 나의 주장도 조리 있게 전달해보고 타인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목표 세운 것을 꾸준히 이뤄나가 보세요.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이불 개기, 한 달, 6개월, 1년 꾸준히 해나가 보세요. 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나가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들을 성취하는 경험을 꼭 이뤄나가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꼭 나누세요.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면 서평을 써보세요. 쇼핑을 좋아한다면 친구야, 이 브랜드의 이 제품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것도 세상과 나누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 보세요.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 세 가지 개념이랑 지금 이 활동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본 사람만이 그 호의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면 타인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타인과 대화를 많이 나눠봐서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심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목표 세운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성취 경험을 하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단단한 자아를 만듭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아를 가진 사람은 정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즐겁지 않으면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긍정적인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학부 성적이 좋으면, 영어 성적이 높으면 취업에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여 년간 임상에서 봐온 성적도 좋고 영어 성적도 높은 간호사들이 꼭 좋은 간호사와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여러분을 취직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을 간호사로 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간호사가 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될지,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병원에서 일하는지 조금 중점적으로 봤지만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어떤 간호사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좀 교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정직하고 자기 존엄성이 높고 높은 그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강을 통해서 간호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신념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4년 동안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저 스스로 좋은 간호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좋은 간호사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다음에는 저희 간호학과 특성상 나이대가 굉장히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갑자기 입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개개인의 동기로 인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마음 먹고 학교에 입학해서 나는 이런 간호사로 성장을 했다 이런 거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20살 친구들도 그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좀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만학도 분들이나 편입생 분들, 대졸자 전형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좀 공감하고 새로운 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강의 너무 유익했고요.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건강 관리와 또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더 구체적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